내일의 관심주 오늘 알아볼 업종은 은행업종 두 번째 시간으로 4대 금융지주 중심으로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 외 은행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특정 종목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의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 종목이 먼저 튀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머지 은행주들이 그 은행주를 추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종이라 한편으로는 투자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한참 올라가던 은행주가 꺾였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은행주가 꺾이면 나머지 은행주들도 꺾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올라가는 추이기 때문에, 즉 2020년 못 갔던 대표 업종 중에 하나가 은행업종인데, 못 갔던 업종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은행주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은행주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몰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주들은 뭐 비슷합니다. 왜? 하는 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주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시간에서 보험주가 왜 올라가야 되는지, 즉 금리 인상 시기에 최대 수혜주로서 보험주를 지난번에 제일 먼저 분석을 해드렸는데, 하나가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갑니다. 왜? 하는 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누구는 보험 팔고 누구는 뭐 증권을 파는 게 아니라 보험을 하면 다 같이 보험을 할 업종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은행도 마찬가지죠. 예대마진 갖고 먹고 산다면 똑같습니다. 하나가 좋으면 나머지들도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몰려다니는 업종이요. 뭐 당연히 몰려다니는 업종 증권 업종. 그렇죠? 특정 증권사가 좋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하나가 좋으면 다 같이 좋기 때문에 몰려다녀서 한편으로는 후발주자를 따라서도 늦지 않는다라는 게 금융주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몰려다녀서 한편으로는 뒤늦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반대로 약간 느리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단점도 있습니다. 장단점을 같이 갖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서 은행과 지주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4대 금융지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험주가 아무래도 금리 인상 시기, 금리가 인상이라기보다는 상승하는 시기라고 정리해드리는 게 맞겠죠.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뭐 빠르게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시중금리도 올라가고 있음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당연히 4대 금융지주가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차트도 같이 비교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산 규모. 원래 뭐 단기 순이익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영업이익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얘네들이 이 4대 금융지주가 얼마의 돈을 벌고 있느냐, 순이익이 기본이긴 합니다. 그래서 얼마의 돈을 벌고 있냐 사이즈를 말씀드리고자 제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 규모,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얘기는 뭐 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그리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만큼의 시가총액이 따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상태에서 예를 들게요. 하나금융지주가 신한지주의 시총을 넘어설 가능성은 진짜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에 가깝죠. 왜? 업종 내 시장 지배력이 있고 총자산 규모가 있고 그 돈으로 벌어들이는 돈의 한계가 있죠. 규모의 경제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작은 돈이 굴러서 큰 돈이 되는 부분일 때, 같이 굴러갔을 때 큰 돈이 더 많이 돈을 벌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가 하나금융지주를 넘어갈 가능성은 좀 있어요. 왜? 비슷하니까. 이거는 비슷하기 때문에 시총이 역전될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금융지주가 KB를 넘어서거나 우리금융지주가 신한지주를 넘어설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치고 간다? 그럼 못 치고 간 종목들 따라 사고, 그 시가총액의 이 범주 내에서 하나가 먼저 올라가면 나머지들이 비슷한 이격으로 따라간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따라가시기 쉽다라는 거고요. 자, 나머지 그 외 금융지주 은행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기업들도 뭐 탄탄하죠. 대표적으로 기업은행 자산 규모 350조, 뭐 이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서러운 부분입니다만, 영업이익도 작년 말 기준으로 2조 1천억 벌었어요. 시가총액 6조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늦지만 우리은행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BNK, DGB, JB, 제주은행 보면 사이즈가 딱 나오죠. 자산 규모 110조입니다. 예전에 부산은행, 그리고 DGB 예전에 대구은행 자산 사이즈 나오고요. 영업이익 사이즈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개념이 뭔지 아시죠? 자산 규모 플러스 영업이익의 규모에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지방은행이 기업은행의 시총을 넘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한쪽이 치고 올라가면 다른 지방은행주들도 반드시, 지방은행이라고 하니까 웃긴데 어찌됐든 다른 기타 은행주들도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는 후발로 따라갈 수 된다라는 거죠. 왜? 저시총의 범주 내에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JB, 전북은행이죠, 옛날에. 어찌됐든 요 부분도 시총이 역전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왜? 시총이 비슷하고 영업이익 규모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뭐 시가총액은 약간 뒤집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DGB나 JB가 BNK를 역전하기는 쉽진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어찌됐든 한쪽이 치고 간다, 따라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은행주의 핵심은 은행은 일반 기업하고 다릅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은행은 대출이 자산이에요. 예금은 부채입니다. 왜냐하면 고객들한테 돈을 받으면 입장에서는 자산 같지만, 개인한테는 자산이지만 은행은 갚아야 될 빚이에요. 그래서 예금과 대출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금은 자산이고 대출은 부채라고 생각하는데 은행에서는 정반대가 됩니다. 대출이 자산이고요. 그리고 예금은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예금 대출이 정반대라는 대차대조표상에서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은행업종의 핵심은 바로 예대 마진과 순이자 마진. 뭐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이 계략적인 흐름만 이해하시면 은행업종은 이걸로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아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뭐 대출이자 수익, 그러니까 예대 마진 자체는 아무래도 예금이자에서 대출이자 뺀 거. 그러면 예금이자 얼마로 받아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1%짜리 예금이자로 뭐 100억을 받아갖고 플러스, 그러니까 2%짜리 대출이자로 100억을 대출해줬다라고 한다면 요거 먹고 사는 거죠. 간단합니다. 100억 받아갖고 예금이자 1% 주고 대출 100억 해줘갖고 대출이자 2% 받으면 1% 그냥 수익이죠. 그 자체가 지금 은행이 돈 먹고 돈 먹기, 약간 표현이 그렇긴 한데 좀 저급하긴 한데 어찌됐든 돈놀이 하는 거죠. 핵심은. 그래서 덩치가 클수록 100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0조라고 생각하면 개념이 달라지죠. 100조. 100억 하니까 애긴데 100조. 아까 보셨죠? 600조에 600조. 자산 규모 600조. 뭐게? 대출 자산. 대출 자산 600조를 1%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대신에 여기서 이제 이것만 갖고 안 되니까 순이자 마진, NIM이라는 순이자 마진을 통해서 이 조달 비용, 요 부분이 이제 차감되면서 좀, 그러니까 보완된 부분, 약간 보완된 부분입니다. 자산 운용에서 수익 낸 부분에 조달 비용을 빼서 운용 자산 총액으로 나눠서 순이자 마진을 계산을 합니다. NIM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높을수록 좋은 건데 뭐 결론적으로는 돈의 사이즈, 아까 100조를 굴리는 은행이랑 600조를 굴리는 은행이랑 뭐 50조를 굴리는 은행이랑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 인상 시기에서 예대 마진 폭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익자 마인드, 물론 조달 비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움직이기 가장 적합한 환경이죠. 그래서 은행주가 작년에는 못 갔지만 올해는 갑니다. 왜? 작년에는 느끼시겠지만 채권 금리도 뭐 거의 제로 금리에서 계속 놀았던 부분이고 지금 이제 시중 금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움직이기 쉬운 시장 환경이죠. 보면 오늘 KB가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상해드렸기 때문에, 전고점 신고가 넘어가기 전에 이미 예상을 해드렸기 때문에 신한지주도 그렇고 하나금융, 우리금융지주, 그래서 다 움직이고 있네요. 오늘 알아볼 부분 뭐 그 외 은행이니까. 자, 기업은행도 드디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월봉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은행의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은행이 부도날 확률은 조금 있긴 하지만 국책은행,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부도날 확률은 뭐 거의 없고요. 어찌됐든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적인 반등? 뭐 저 2016년에 이르겠던 저점 정도를 바라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왜냐면 지금 개선되고 있으니까. 개선되는 부분으로 기대치죠. 기대치로 롱텀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못 움직였다가 이건 일봉 차트입니다만 아까는 월봉 차트고 굉장히 그동안 고생했던 흐름에서 이제 좀 탈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BNK 금융지주 최근에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연중 최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서 은행 보험 얘기할 때 이미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얘네들도 충분히 순이자 마진 개선되고 있는 추이다 보니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DGB 대구은행 또 급등하고 나서 조정 충분히 받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 일봉 차트는 부담스러울지 모르나 월봉 차트로 보면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진 않아요. 충분히 올해 내내 금리 상승 시기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상승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꽤 오랫동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뭐 정배열 초기 흐름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JBD도 전북은행 흐름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장기적으로 고생을 많이 해서 여기서부터 장기선을 돌파한 부분이라 실제 상승은 요거거든요. 그동안은 뭐냐면 저는 이거를 역배열이라고 보죠. 역배열이었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역배열을 탈피한 지 이제 반년도 채 안 된 상승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롱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야 뭐 상승에 따른 조정, 즉 등락 조정은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배열 초기 흐름이지 않겠느냐. 제지은행만 좀 다릅니다. 이번 주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낙 자본금 규모도 작고 자산 규모도 작기 때문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이거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종목입니다. 다만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만 금리 인상, 금리 상승 시기에서 금융주들은 전체적으로 바닥 짚고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롱텀으로 본다면 충분히 희망이 있는 업종이다. 올해 2021년 희망이 있는 업종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